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3학년 과학 A 시간의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할 준비물은요, 교과서와 학습지인데요. 우리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처음에 PPT를 이용을 해서 쭉 내용 설명을 할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노트에 필기를 하면서 들으시면 되고요. 따로 노트 검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다 배우고 나서 함께 교과서를 이용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 시간 교과서를 꼭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습지예요. 학습지는 클래스룸 공지사항에 게시해 놓을 건데 학습지를 매일매일 보는 거는 아니고요. 중단원 끝날 때마다 모아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모두 해봐서 알겠지만 과학학습지는 전 학년이 공통으로 쓰는 학습지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낼 때도 가장 우선이 되겠죠? 학습지도 꼼꼼하게 챙겨 놓도록 합시다. 오른쪽에 보면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 변화라는 것을 알아볼 건데요. 두 가지로 나눠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물질인 물의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3학년 과학 대단원 1단원 제목은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입니다. 화학 반응과 관련된 내용을 배우는 단원인데요. 1단원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원자와 분자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화면에 두 가지 입자 보이시나요? 왼쪽에 있는 알갱이 하나, 물질을 구성하는 단위 입자를 원자라고 불렀고요. 오른쪽은 수소원자 두 개와 산소원자 하나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단위 입자를 분자라고 불렀습니다. 분자는 대부분 두 개 이상의 원자가 모여서 만들어졌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물질의 성질입니다. 자, 그럼 바로 연습해 볼게요. 왼쪽에 물 분자가 보일 거예요. 여기서 빨간색 원자는 산소 원자, 그리고 흰색 원자는 수소 원자입니다. 산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2개가 결합해서 물 분자가 되는데 지금부터 오른쪽 표의 빈칸 눈으로 한번 채워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수소 원자의 개수는 흰색 원자 개수 세면 되니까 6개가 되겠고 산소 원자의 개수는 빨간색 산소 원자 개수 세면 되니까 3개가 되겠고 물 분자라는 거는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1개 결합한 미키마우스 모양 분자 세면 되겠죠? 물 분자는 3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물의 고유한 성질을 나타나게 하는 것. 우리 고유한 성질 하면은 분자를 떠올리기로 했었죠. 물 분자가 바로 물의 고유한 성질을 나타나게 합니다. 물 분자에서 수소 원자가 하나만 떨어져 나가도 더 이상 물의 고유한 성질을 갖지 못해요. 물질의 성질 하면은 분자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복습해 볼게요. 두 번째는 1학년 때 배운 물질의 상태 변화입니다. 물질의 세 가지 상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떠올려보고 빈칸에 알맞은 상태 눈으로 한번 채워볼까요? 함께 볼게요. 세 가지 상태란 고체, 액체, 기체를 얘기했었고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서 한 가지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하는 것을 상태 변화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그림도 기억이 날 거예요. 상태 변화할 때 분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고요. 분자의 배열 또는 분자의 운동 상태만 달라진다는 사실까지 1학년 때 배웠고요.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배울 내용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의 제목,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차이는 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변화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듣고 나면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이 일상생활에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에 어떤 예들이 있는지도 찾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과 식초 본 적 있나요? 선생님은 평소에 사과를 엄청 좋아하는데 사과 식초도 과연 사과처럼 새콤달콤한 냄새가 날까요? 사과 식초의 냄새는 정말 시큼한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납니다. 사과에서는 맡을 수 없었던 뭔가 다른 냄새가 나죠. 사과 식초 그리고 사과 주스 둘 다 같은 사과로 만든 건데 왜 이렇게 다른 맛과 향을 가지게 된 걸까요? 사과 주스와 사과 식초의 맛이 다른 까닭, 오늘의 키워드인 변화에 주목을 해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업 시작할게요. 우리가 방금 봤던 두 개의 변화 준비했어요. 1번 변화는 사과가 주스가 되는 변화, 2번 변화는 사과가 식초가 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예들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왼쪽부터 액체 상태 물이 끓어서 기체 상태 수증기가 되는 변화, 그리고 컵이 단순히 깨지는 변화는 1번 사과가 주스가 되는 변화와 같이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딸기가 익어서 달콤해지는 변화, 그리고 단풍잎이 물들어서 색이 변하는 변화는 사과가 식초가 되는 변화와 같이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느낌이 오지 않나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 바로 성질입니다. 왼쪽에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것처럼 상태가 변하는 변화 또는 컵이 단순히 깨지면서 모양만 변하는 변화는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죠. 이런 변화를 우리는 물리변화라고 부를 거고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변화들처럼 딸기가 익어서 맛이 변하는 거, 단풍잎이 물들어서 색이 변하는 거, 변화 전엔 없었던 뭔가 새로운 물질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물질의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이 생기는 변화를 우리는 화학 변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물질의 성질의 변화 여부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제 물질의 성질 했을 때 떠올려야 하는 단어 하나가 생각이 날 거예요. 그 다음 표를 채우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 무엇일까요? 그렇죠. 성질입니다. 왼쪽의 물리변화란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상태나 모양만 바뀌는 변화예요. 여기서 상태란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반면에 오른쪽의 화학 변화는 물질이 변화해서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변화입니다. 변화 전과 후에 성질이 달라졌다. 새로운 물질이 생긴 것 같다 하면은 화학 변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물질의 성질 하면은 뭐가 생각나죠? 그렇죠.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분자가 생각이 납니다. 물리변화는 반응 전과 후의 물질의 성질이 일정해요. 반응 전 후의 분자의 종류가 변한다는 걸까요? 변하지 않는다는 걸까요? 그렇죠. 반응 전 후에 분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의 성질이 일정한 거겠죠. 반면에 화학 변화는 반응 전과 후에 물질의 성질이 변합니다. 물질의 성질이 변하는 것으로 볼 때, 분자의 종류가 달라졌구나, 새로운 물질이 생성됐구나,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우리 그러면 모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반응 전에 원자 A와 원자 B가 결합한 분자 A, B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 시작 상태에서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는 분자의 종류는 일정한 채 단순히 분자의 배열만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분자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의 성질 역시 변하지 않는 변화가 물리 변화겠죠. 자, 이번에는 오른쪽 화학 변화로 가볼게요. 화학 변화가 일어난 결과를 보니까 분자가 달라졌어요. 반응 전에는 AB 분자였는데 반응 후에는 A2 분자 그리고 B2 분자로 바뀌었죠. 이렇게 화학 변화에서는 분자의 종류가 바뀌기 때문에 물질의 성질 역시 변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화학 변화예요. 방금 봤던 분자 모형 한번 자세히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가 문제에 되게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에서 원자와 분자의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원자와 분자의 배열은 어떻게 되는지 정말 자주 물어봐요. 눈치챘겠지만 3학년 과정에서 2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원자와 분자의 개념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그래서 아래 칸을 한번 채워볼 건데 그 전에 힌트를 조금 주자면 가운데 있는 반응 전의 상태 분홍색 박스에서 원자의 종류는 A와 B가 존재한다 라고 하면 되고요. 분자의 종류는 AB 분자가 존재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아래 원자, 분자의 종류와 배열이 일정한지 변한지 한번 눈으로 먼저 체크해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물리 변화부터 볼게요. 먼저 원자의 종류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게 중학교 과정에서는요. 원자가 다른 원자로 변하지 않습니다. 원자의 종류는 항상 무조건 일정하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분자 종류입니다. 반응 전 분홍색 박스에서 AB 분자가 존재했는데 반응 후에 역시 AP 분자 존재하죠. 분자의 종류는 일정합니다. 분자의 종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물리 변화에서는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거겠죠? 세 번째, 원자 배열입니다. 원자의 배열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 어떤 원자와 어떤 원자가 결합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반응 전에는 A와 B 원자가 결합해 있었는데 반응 후에 역시 그대로 A와 B가 결합해 있죠? 이럴 때 원자 배열은 일정하다고 합니다. 마지막 분자 배열 볼게요. 분자 배열이란 분자 덩어리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반응 전 분홍색 박스에서는 A, B 분자가 조금 가까이 붙어 있었지만 반응 후에는 A, B 분자 간의 거리가 멀어졌죠?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분자 배열이 변했다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화학 변화도 볼게요. 가장 먼저 원자 종류 말했죠. 원자는 다른 원자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중학교 과정에서는요. 그래서 원자 종류는 일정하다라고 하면 되고요. 두 번째, 분자 종류 볼게요. 반응 전 분홍색 박스에서는 AP 분자가 존재했는데 반응 후에는 A2 분자, B2 분자가 존재하죠. 분자의 종류가 변했기 때문에 물질의 성질이 변하는 변화가 바로 화학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원자 배열 볼게요. 원자 배열이란 어떤 원자와 어떤 원자가 결합해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라고 했죠. 반응 전에는 A와 B가 결합해 있었는데 반응 후에는 A와 A가 그리고 B랑 B가 결합해 있기 때문에 원자 배열은 변했다라고 하면 됩니다. 분자의 종류가 변했다면 당연히 원자 배열도 변했겠죠. 그런데 마지막에 분자 배열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화학 변화에서는 분자 자체가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분자 배열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달달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정의를 생각을 하면서 이해한다면은
나중에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지금까지 물리변화, 화학변화, 그리고 원자와 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뭔가 마음에 와닿지 않는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부터는 우리 주변에서 어떤 물리변화와 화학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8번 변화들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변화들이에요. 이 변화들을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로 구분을 해보면 됩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1번 드라이 아이스의 승화 현상. 승화란 고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죠. 아까 봤더니 분자 모형 기억날 거예요.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 분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고 단순히 분자 간의 배열만 달라지기 때문에 드라이 아이스의 승화뿐만 아니라 모든 상태의 변화는 물리 변화입니다. 2번 김치가 씌어지는 것. 씌어진다는 것은 맛의 변화죠. 반응 전엔 없었던 뭔가 새로운 물질이 생성됐다는 거겠죠? 맛의 변화는 화학 변화입니다. 3번 바나나 껍질의 색 변화입니다. 일단 색이 변했으니까 색이 다른 새로운 물질이 생성됐음을 유추할 수가 있겠죠? 자, 참고만 하면 되는데 바나나가 제대로 익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엽록소라는 성분 때문에 초록색을 띠게 됩니다. 하지만 바나나가 완전히 익으면 안토사이아닌이라는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맛도 변하고 색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이 생성됐기 때문에 화학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양초가 타는 것 볼게요. 양초뿐만 아니라 다른 물질도 타는 현상을 우리 연소라고 하죠. 연소를 좀 과학적으로 고급지게 풀이를 해보자면 화합물이 산소와 빠른 속도로 반응하면서 높은 열과 빛을 내는 현상을 말합니다. 양초가 연소할 때 공기 중에 산소랑 결합을 하면서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에 연소는 화학 변화입니다. 양초뿐만 아니라 다른 물질의 연소 역시 산소와 결합해서 새로운 물질을 생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학 변화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5번 냄새 확산입니다.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죠. 선생님이 교실 한쪽에 향수병을 열어놨어요. 그리고 10분 있다가 교실에 들어왔더니 온 교실에 향수 냄새가 퍼졌습니다. 이런 현상을 확산이라고 하는데 확산 현상의 분자 모형 가지고 와봤어요. 확산 현상이 일어날 때는 분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고 단순히 분자 간의 거리만 멀어지고 있죠. 향수 냄새가 확산됐다고 해서 냄새가 변하지 않습니다. 냄새의 확산은 물리 변화입니다. 6번 철이 녹쓰는 현상인데요. 철은 공기 중이나 물 속에 오래 두어서 녹슬게 되면 사진처럼 붉은색의 새로운 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이런 현상을 녹슨다고 하는데 금속이 녹슨다는 것은 금속이 공기 중에 산소 또는 물과 결합해서 산화철과 같은 새로운 물질을 생성하게 됩니다. 붉은색의 새로운 물질이 생성이 됐으니까 화학 변화라고 하면 되겠죠? 7번 설탕이 물에 녹는 현상. 설탕뿐만 아니라 용질이 용매에 고르게 녹는 현상을 용해라고 배웠습니다. 용해 아래 분자 모형 볼게요. 단순히 설탕 입자가 물 분자 사이사이에 껴 들어갈 뿐 설탕 분자의 종류가 변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설탕을 물에 녹인다고 해서 맛이 변하지는 않죠. 단순히 분자의 배열만 변하는 물리 변화입니다. 8번 아이오디나 칼륨 수용액, 질산납 수용액이 만나서 노란색 앙금을 생성하는 현상입니다. 어디서 많이 봤죠? 그렇죠. 작년에 배운 앙금 생성 반응이에요. 아이오디나 칼륨 수용액도 무색, 그리고 질산납 수용액도 무색인데
두 용액이 만나면 노란색의 아이오딘화 납 앙금을 형성했어요. 수행평가 보면서도 확인했었죠. 반응 전엔 없었던 새로운 노란색 고체가 새롭게 생성이 됐습니다. 이 변화는 화학 변화이고요. 노란색의 앙금, 반응 전엔 없었던 아이오딘화 납이 되겠죠? 정답은 화학 변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같은 물질이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 그리고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물은요, 물리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화학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래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는 변화이고요. 두 번째,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로 분해하는 변화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물리 변화, 둘 중에 하나는 화학 변화예요. 어떤 게 물리 변화이고 어떤 게 화학 변화일지, 그리고 분자 모형은 어떻게 될지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는 변화예요. 단순한 상태 변화죠. 물 분자 자체는 변하지 않고요. 물 분자의 배열만 변합니다. 이 변화를 우리는 물리 변화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이유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물을 전기 분해하여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로 분해하는 변화입니다. 물 H2O가 수소기체 화학식 H2와 산소기체 화학식 O2로 분해하는 변화예요. 딱 봐도 분자가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분자 모형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빨간색이 O2, 흰색이 H2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변화를 화학 변화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배운 내용 교과서로 함께 정리를 해볼게요. 같이 교과서 12쪽 보면서 함께 밑줄 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2쪽이에요. 우리가 수업에 들어가면서 정리했던 내용이었죠. 사과 주스와 사과 식초의 맛이 다른 까닭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사과 주스는 사과를 단순히 갈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과 자체의 맛이 유지되지만 사과 식초는요, 사과를 발효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신맛이 나는 반응 전엔 없었던 새로운 물질이 생성됐기 때문에 맛이 서로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아래서 사진에 한번 주목을 해볼게요. 왼쪽에 드라이아이스의 승화는 단순한 상태 변화니까 물리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딸기의 색 변화입니다. 색도 달라지고 맛도 달라지죠. 물질의 성질이 변했어요. 화학 변화입니다. 자, 그 다음 쪽에 보면은 오늘 배운 가장 중요한 단어 2개가 나오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그렇죠.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입니다. 물리 변화란 물질의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고액기, 상태나 모양이 바뀌는 변화를 물리 변화라고 하고요. 화학 변화는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변화를 화학 변화라고 합니다. 위에 있는 3가지 변화가 물리 변화고 아래에 있는 3가지 변화가 화학 변화가 되겠네요. 자,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조사 보고서 일부 이 부분만 볼게요. 서리는 단순한 상태 변화죠. 공기 중에 수증기가 얼음으로 승화하는 현상입니다. 즉 물리 변화이고요. 오른쪽 화학 변화, 철이 녹쓰는 것. 철이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해서 붉은색의 산화철을 만들었어요. 이거 몰라도 딱 봐도 색이 다른 새로운 물질이 생성이 되었죠. 화학 변화입니다. 그 아래 볼게요. 여기에 보면 물의 물리 변화와 물의 화학 변화 나와 있어요. 물리 변화는 분자의 배열만 달라질 뿐 분자 자체는 변하지 않으므로 물질의 성질에는 변화가 없는 변화고요. 아래에서 물이 얼음이 되는 변화,
또는 얼음이 물이 되는 변화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반면에 화학 변화는 원자의 배열이 달라져서 새로운 분자가 생성되기 때문에 물질의 성질이 달라집니다. 물에 전기를 통하게 해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로 전기 분해하는 이 변화가 바로 화학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분자 모양을 채워보면은 이렇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 물 분자와는 다른 분자가 생겨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배운 내용 정리하기입니다. 빈칸 채워보면 물리 변화와 달리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성질이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분자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죠. 원자의 종류는 항상 일정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잘 달성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차이입니다. 물리 변화는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변화, 화학 변화는 물질의 성질이 변하는 변화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원자와 분자의 종류, 원자와 분자의 배열도 잘 이해를 해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일상생활에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예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찾아봤었어요. 이렇게 하면 3학년 과학A 첫 수업이 끝났습니다. 선생님이 되도록이면 영상을 20분 안쪽으로 끝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영상이 조금 길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1강을 클릭을 하면서 첫 번째 영상이니까 뭔가 수업 계획 아니면 평가 계획이 있는 짧은 영상이구나 라고 하면서 클릭을 했을 것 같은데 뭔가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 같아요. 그 평가 그리고 수업 계획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등교에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할 일은요. 과제 제출입니다. 과제 당일 12시까지 꼭 제출을 해야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물리변화와 화학변화 중에서 화학변화에 좀 더 주목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중요한 게 2학년 때 배운 원소기호와 화학식이 다시 등장합니다. 예습해오면 훨씬 더 수업을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